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AGM 인스티튜트의 밀차도명 대표님 또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또 경제잖아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학자금 쪽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학교 입장에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학자금 재정 보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떤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날씨 변동보다 네. 재정 구조의 변동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지금은 인컴이 줄었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그게 다 taxable 인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가정의 수입이 늘어서 보호가 된다는 거고 그럼 가정 분담이 증가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팬데믹 시츄에이션으로 인해서 대학에서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가장 커다란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숙사, 뭐 식비, 그렇죠. 뭐 이런 모든 거죠. 보면 우리가 대학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따질 때 만약에 8만 달러가 들어간다면 거의 2만 달러 가까이가 이 기숙사비거든요. 그렇죠. 기숙사비 무시 못하죠. 그러니 그 큰 빌딩에 학생들이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기숙사를 운영을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 건물에 대한 이제 모기지라든가 이런 또 재정적인 제2의 압박이 대학에서는 올 거고,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가 모든데 그 부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그 인플로이먼트 고용 효과가 떨어질 거고, 뭐 뿐만이 아니라 가정 분담금에 그 적용되는 공식을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 보조라는 것이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의 수익과 자산, 즉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이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차익이 재정 보조 받을 대상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financial need라고 그러는데 그 need 금액에서 계산할 때 기숙사를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빠진 금액이 총 금액이 되거든요. 총 비용이. 가정 분담금에는 변화가 별로 없는 거군요. 그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증가하는 거는 정말 어떤 수익이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증가시키는 공식으로 팩터를 바꿔갖고 더 높여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커다란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게 이제 실제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략으로, 벌폭으로. 이제 8만 달러가 들어가는 사립대에서 어떤 가정에서 가정 분담금이 1만 불이 나왔다고 한번 계산해보죠. 1만 달러가. 그럼 7만 달러가 재정 보조 받을 대상 금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이 100%를 다 지원해주는 사립대가 있고 그 중에 80%가 무상 보조 안 갚아도 되는 그랜트나 스칼라십이라 그러면 5만 6천 달러가 무상 보조가 되죠. 7만 중에서 그렇죠. 5만 6천 달러가 무상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숙사 비용이 빠진 금액에서 그러면 2만 달러가 빠진 금액에서 5만이 되니까 거기서 무상 보조금이 차지하는 80%라 그러면 4만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덜 줘도 되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부모의 부담은 더 커졌죠. 그런가요? 그냥 어차피 만불 똑같지 않다. 자녀가 집에서 만약에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먹는 식비서부터 모든 자동차 비용서부터 그게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예요. 2만 불 빠진 부분이 사실은 집의 부담이 가정의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학들의 추세를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떻게 해서든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수업 가는 거는 수업에 같이 모이니까 안 하더라도 기숙사를 하물며 기숙사를 두 명 들어가는 걸 한 명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훨씬 더
그리고 그렇게 룰을 정해놓음으로써 기숙사 주변에 있는 부대 시설을 다 이용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기숙사 주변에 있는 하숙이라든가 이런 데로 와서 있더라도 그게 대학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아, 그렇죠. 한 번이라도 카페테리아 와서 뭐 하나라도 사 먹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대학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렇네요. 그 가정분담금 계산에는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네. 연방 정부에 그러니까 주립돼서 적용하는 연방 계산법이 있고요. 네. 그럼 우리가 Federal Methodology라고 해요. 그리고 네. 사립돼서 계산하는 Institutional Methodology가 있고 또 거기서도 또 세분화된 Consensus Methodology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 공식, 포뮬라를 제가 매일 강조를 하는 게 예. 그 Federal Methodology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20%를 가정 분담금을 올려줘요. 네. 학생 분담금을 올려주니까. 네. 인스티튜셔널에서는 25% 올려주고 컨센서스에서는 5% 이렇게 적용하는. 근데 뭐 학생 재산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아, 때로는 있는 데도 있어요. 뭐 두 번째 집이 아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 아유, 저런. 큰일 날 일이네요. 아니면 뭐 패밀리에 어떤 트러스트가 있는데 거기 베네피셔리로 돼 있어서 뭐 UTMA, UGMA 뭐 이런 것들이 18살이 되면 아이 자산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중에 교육비를 쓰라 해놨는데 맨 처음에는 그거를 관리하는 커스터디언이 페어렌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가 있지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오너십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자녀들한테는 또 트러스트의 텍스율은 또 다르죠. 예.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대학도 정신이 없고 네. 재정보조 계산도 늦어져서 그냥 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재정보조 내역이 아직도 안 나온 학생들도 있고, 예,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필 커미티가 모이기도 힘드니까 어필에 대한 걸 쉽게 조정받기도 좀 힘들고. 그렇네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다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갈 거라는. 네. 예.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네. 내가. 팬데믹이 내년에 끝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반면에 사실상으로 그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 분들이. 네. 실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베네핏이 많아졌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그 600불 더 받는 건 7월 말로 이제 끝나잖아요. 예, 끝나더라도 그동안에 일반 일을 해서 받았던 것보다는 더 많은 베네핏 받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가정의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바마 케어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아, 그거는 심각할 수 있겠는데. 예. 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예. 혼란스러운데 이제 더더욱이 우리가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그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돼야죠. 네네. 그러니까 선호하는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입학사정관이 볼 때 그 아이의 프로파일이, 네.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네, 프로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야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입학사정관이 볼 때 그 아이의 프로파일이, 네.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네, 프로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야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SAT 시험을 인정을 못 해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버드 같은 학교는 SAT 점수 안 보겠다고 발표했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네. 예. 시험이 없어져 버렸으니 뭐.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진짜 커진 게 뭐냐면, 입학 사정을 할 때는 어카데미 인덱스. 네. 그리고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 다음에 personal qualification이 큰 3가지로 나누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생한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조기 전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조기 전형 하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요즘에 얼리 안 넣으면 이상한 거야. 대세야. 그냥 예를 들어서 예.
예, 겨울에 장갑 안 끼면 이상한 것처럼. 네. 예, 그러니까 everybody, 모든 학생들이 다 얼리네. 일단 한번 넣어놓고 보자. 네. 그러니까 그 얼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면 뭐 경쟁률이 좀 적다, 뭐 합격률이 더 높아서 그런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얼리에 어플라이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지금 오토매티컬이 70% 정도는 그냥 아예 디퍼를 시켜버려요. 아, 네. 근데 문제는 디퍼가 됐을 때 이제 편지를 받으면 네. 너 얼리 불리한 건 아니다. 레귤러에서 보겠다. 그 동의하면 사인 하나 해라. 네. 하지만 추천서 하나만 더 넣어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기 전형을 할 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선생님 네. 한테 추천을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죠. 이미 총알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조지아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네. 이 조지아나 캘리포니아는 이 방학을 또 일찍 해요. 네. 근데 조기 전형의 발표가 12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나는데 그 전에 방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 큰일 났어요. 저 다 디퍼 돼갖고 추천서 하나만 더 써주세요. 그것도 선생님 휴가가 있는데. 예, 휴가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휴가가 있는 선생님한테 무슨. 네. 그것만 또 그런가. 네. 이제 불안하니까 네. 8개 대학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추천 또 해주세요. 근데 내가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세컨 베스트한테 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추천을 잘 해주시겠냐 이거지. 한두 군데도 아니고 8군데를 휴가 중에. 추천은커녕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신뢰가 되죠. 신뢰. 그래서 선호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입학 사정의 진행 과정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듯이. 네. 그러니까 조기 전형에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네네. 레귤러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렇게 골라내는 과정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골라내는 과정을 우리가 텍스노미라고 했지만 예.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앞선 게 있어요. 네. 얼리에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고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는 그런 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카데미 인덱스 캘큘러라는 걸 써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SAT 스코어, GPA, AP 스코어 뭐 이런 거랑 SAT2를 요구를 한다고요. 이게 네.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1차에 될 확률이 힘들어요. 1차. First Reading이라 그래요, 그거를. 네. 예, 1차 사정을 First Reading이라 하는데 First Reading에서는 먼저 골라내는 게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골라내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 70%를 일단은 automatic defer 시켜버리면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이런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구상을 해서 네. 사전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입학 사정을 준비하는 지금 라이징 시니어들은 네. 2019년도에 수입을 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2019년 왜냐하면 부모님 수입. 2021년도에 등록을 해주니 2년 전 거 네, 2년 전 프리프리니까. 텍스 리포트 한 거를. 예, 그런데 네. 지금 2020년에 수입에 많은 변동이 왔단 말이에요. 팬데믹 시츄에이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필을 하고 잘 활용해서 적용을 시키려면 네. 세금 보고를 내년에 빨리 해줘야 돼요. 예, 이 재정 보조라는 관련 때문에 1월 달에 1099이나 그 W2를 받는 순간 네. 즉각적으로 2월 초순에 해줘서 대학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네고시에이션을 빨리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군요. 이런 비밀을 사실은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 미리 저희가 청기누설을 좀 하면. 근데 유튜브 들어와서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내서 방송 보는데 하나 건져갈 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단추는 빨리 누르셔야 되는데.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 재정 보조가 진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언제나 강조하듯이 신청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네. 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결과가. 네. 근데 결과가 좋으려면 인풋하는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 인풋의 데이터는 사전 설계 없이는 좋은 데이터를 그렇죠.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네. 씨앗을 잘 심어야지 열매를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자녀는 우리의 미래인데 아주 금년에 이런 문제가 만약 12월에 다시 그런 팬데믹 시츄에이션이 다시 돌아온다면 2차 유행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정 보조나 여러 가지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대학들이 전부 그 수업을 땡스기빙 때까지만 클래스 운영을 하겠다. 이제 조기에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남은 만약에 수업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보충을 하는 식으로 간다고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학교 시설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학이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을 우리 가정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등록금을 줄인다든가 기숙사 비용을 없앤다든가 이게 사실은 유리한 게 아닙니다. 네. 예, 이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더욱더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합법적으로 또 그런 거를 이유 삼아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도 학교는 손해 안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폐교된 건 봤어요. 문 닫는 학교가 어떤 크리스찬 스쿨이 네. 워낙 등록을 안 해니까.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타이틀 4에 등록된 좋은 그 대학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했다가 다시 토해내네. 워낙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걸고 진학을 해야 할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 어려움 겪는 문제가 그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가정에까지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더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리처드 명 대표님하고 이 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매번 반복해서 강조해드리는 게 있어요. 사전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까지 하여간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그 절차마다 다뤄줘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 바쁘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되실 수 있어요.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화 한번 주시면은 첫 번째 상담은 무료시죠? 네. 네. 상담료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